근데 인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인수가 왕한 중 관성이 없으면 버릇이 없으나 이게 많이 아는데 결국 그걸 제지하는 관성이 없기 때문에 버릇이 없는 거죠. 이 인수라는 관성이라는 것은 예절이거든요. 통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예술에는 능하다. 인수가 많으면 예술에 능하다. 그러니까 인수가 많고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예술에 능하다. 이렇게 하죠. 이게 많이 배워서 할 건 없으니까 노래나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인수가 있고 관성이 없다. 그러면 종교계로 많이 가고, 인수와 재성이 암압하면 어머니가 재치나 소실인 경우가 많고, 인수는 어머니고 재는 아버지죠. 인수와 재가 암압해서 정당하게 만나질 않은 거죠. 이게 암암리에 합한 거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연애해서 결국은 결혼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인수가 태관왕 생의 자리에 있으면, 즉 인수라는 건 어머니인데 그게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앉아있는 자리가 관대라든지 또는 인관이라든가 제왕이라든가 장생의 자리에 있으면, 12포태의 태관왕생이죠. 있으면 어머니가 현숙하다. 또 관인이 상생하면, 관과 인이 상생하면 관리가 직인을 폐용하니 고관대장이다. 인수가 태왕하고 편재가 약하면 아버지 얼굴이 가물가물하다. 인수는 어머니인데 태왕하면은 쟤는 아버지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인수가 태왕하려면 차라리 쟤가 나타나지 않는 게 좋죠. 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쟤가 나타나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비교했을 때 어머니가 훨씬 강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약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은 정인과 비슷하나 편중된 사안으로 해석한다. 즉 편중된 학문, 편중된 교육, 편중된 기회 등으로 추명한다. 따라 장구성이 없고 일시적, 편파적인 관계로 유명무실하기가 쉬운 것이다. 편자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육신적으로는 편모다. 인수가 정인인데, 정인이 정모인데 편인은 편모다. 정편인이 혼잡하면은 생모 외에 다른 어머니가 있다.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아주 좋지 않게 보는 거죠. 편인은 애국어에 해당하니 월에 있으면 애국어에 능하다. 월편제가 있으면 애국어를 할 필요가 있겠죠. 편인을 도식이라도 하는데 식신을 타도한다는 말이다. 식신을 타도한다는 것은 갑일주에 식신은 병화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임수가 편인이죠? 갑일주에 임수가 수생목은 이게 편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양이고 이것도 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식신이니까 이 임수가 병을 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인은 식신을 친다. 그래서 그걸 도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엎어질 도자 식신자니 밖으로 없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편인을 도식이라고도 하는 거다. 즉 식신을 타도한다는 의미로 도식이라고 하는 거다. 도식우는 부도나 문서로 대용하다. 그게 편인이 식신을 치는 운에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문서로 인해서 손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겁재.
양일생이 같은 오행의 음일생을 만나면 겁재라 하고 음일생이 양의 동류를 만나면 태재라 하기도 하는데 총칭 비겁이라고 한다. 겁재는 적극적인 탈재, 뜻밖의 강함으로 재물이나 철을 피탈당하는 것, 빼앗기는 것이고 태재는 소극적인 손재, 탐욕을 부린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그 태재와 겁재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태재거나 겁재거나 간에 재물을 겁탈당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비견겁은 동류이나 비견이 표면이라면 비겁은 이면으로 표리가 다르다. 겁재가 많은 아버지를 조변한다. 겁재는 재를 극하죠. 이 아버지가 편재이기 때문에 비견겁이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극하고 또 비견겁이 월에 있으면은 월은 부모공이란 말이죠. 비견겁이 월에 있으면은 아버지를 일찍 여위는 게 확실해요. 다른데 비견겁이 많은 것도 이 재를 극하는 작용을 하지만은 특히 비견겁이 많대 월에 하나 있다 그러면은 부모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를 일찍 여일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겁재가 많으면 아버지를 조변한다 이러는 거죠. 또 여자 중에서 겁재가 많으면은 그 남편을 겁탈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애정 행각을 한다든가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자매강강이라고 그러는 거죠. 비견겁이 많은 것을 그게 진방지부라, 자매강강의 진방지부라 이렇게 말해요. 자매강강이라는 것은 비견겁이 많다 그런 거예요. 여자 사제에. 그러면 진방지부라 그랬어요. 이게 그 투정을 부리는 여자다. 결국 소실을 보는 여자다. 그리고 자기가 소설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팔자가 되는 거죠. 비견겁이 혼잡이면 비견도 있고 비겁도 있고 이러면 이부나 이모의 형제가 있다. 이부라는 것은 아버지가 닮은 거고 이모라는 건 어머니가 닮은 거예요. 이거 어머니 형제 이모가 아니고요. 겁재는 속과 것이 다른 친구이니 동업하면 부정으로 실패한다. 그러니까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동업을 하게 되면 겁재가 돈을 빼돌리니까 결국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비겁은 칠사를 합거하여 일주를 돕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살인상정, 매시합살, 미인계 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비겁이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칠살이 있을 때는 그 좋은 거예요. 이게 칠살을 합해가지고 적장을 내 편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인계니 매시합살이니 또 살인상정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갑일주가 있는데 경이 있다. 여기 을이 있다. 여기 이제 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을 중에서 을경 합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건 천간에 있고 이건 지지에 있어요. 그럼 하나는 천간에 있고 한 지지에 있는 것을 암합이라고 그래요. 천간끼리 있는 건 명합이 되는 거요. 명합. 천간에 있는 거하고 지지에 있는 거고 합할 때는 이건 암합이 되는 거고요. 또 지지끼리 있는 것을 할 때도 이것도 암합이고요. 이렇게 암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을경을 합하게 되면은 결국 경이 이 갑의 누이 동생하고 합을 했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매부가 되는 거죠. 경이. 그래서 그 경이 오히려 적장을 내 편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귀의 조라 그러는 거요. 이게 귀한 증조다. 내 샵살이 있으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그래서 나와 동류이면서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그러죠. 나의 형제, 자매, 친구, 동업자 등이 비견이다. 비견은 동기간이니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관계로 자를 더 가지려는 싸움이 생기고 신약의 관살이 침극하면 같이 막아내는 협력자가 된다. 적이 왔을 때는 협력해서 적을 방지하지만은 재물을 대했을 때에는 그걸 나눠서 갖게 된다. 정말 형이나 아우가 됐을 때 결국은 아우가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뺏기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거를 뺏기게 되는 거죠. 그게 비견의 그 정리예요. 비견은 재를 극하니 많으면 극처, 처를 극하고 남자의 경우에 극부, 아버지를 극하고 손재 등을 유발한다. 비견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강약을 하겠습니다만은 일주가 강할 때 인수로 강해야 되는 거지 비겁이 많아서 강한 것은 별로 좋은 사주가 못 돼요. 비견이 많으면 협동심이 낮고 자만심이 강하여 고집과 독주로 대인관계에 원만하지 못하다.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비견겁이 많으면은 남명의 일지에 비견이 놓이면 일지는 배우자의 자리이므로 부인이 남편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성질이 있으나 남편이 없으면 대역을 잘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따르지 않고 당신이나 내나 이렇게 해서 맞상대하려고 하지만은 남편이 없을 땐 그 대신에 혼자도 운영을 잘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런 걸 간여지동이라고 그러는데 천간과 지지가 같은 걸 잃어서 말하는 거죠. 여명의 비견은 남편의 처첩이니 즉 남편의 처첩이면은 그것이 이 동서란 말이죠. 동서가 되는 거죠. 비견겁이 많으면 남편이 첩을 얻거나 자신이 재치자리로 가기 쉽다. 자기가 첩이 되거나 아니면 첩고를 보야 된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식신이죠. 식신이라는 건 옷밥을 말하죠. 식신은 옷과 밥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재물을 생하여 수명을 보존케 하고 칠사를 막아주어 수성이라고 한다. 목숨의 별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렇게 간목이 경으로부터 근국목을 당하고 각경충을 당하는데 병이 있다면 병은 갑에 대해서 식신이죠. 이 병이 있으면은 경이 갑을 극을 못하죠. 병이 경기가 우리 어머니를 극한다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목생화가 됐으니까 이 병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를 극한다면은 내가 너를 그냥 안 두겠다 이런 거죠. 식신이 유기하면 성태관이라 하여 식신이 힘이 있으면 유기하면 힘이 있으면 그런 얘기요. 그러면 힘이 있는 게 어떤 게 힘이 있느냐? 힘이 있다는 것은 식신이 힘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인이 있다든가, 그죠? 또는 이렇게 앉은 자리가 힘이 있다든가, 또는 인월에 태어났다는 이게 등명에 월을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식신이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하다는 말은
예, 유기하는 기운이 있다 그 소리요. 유기하다 기운이 있다. 유기한 게 어떠냐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로부터 생을 받는 자리에 앉았거나 또는 이것이 식신이 뭐를 얻었거나 등명을 했거나 그러면은 이것은 유기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말이죠. 그 성재관이라면 재관보다도 낫다 그 말이죠. 또 신광체관에 의놓고라 마음이 넓고 몸이 두툼하다고 시결해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몸이 두툼한 것은 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남명에서 식신은 육신으로 손자와 장모에 해당하나 아니 식신이 유기하면 손자가 되바라며 시신과 제가 일주와 합의되면 장모와 같이 산다고 하게 된다. 일주 합의되면 그렇죠. 식신은 재를 생하니 남자에게는 여자 관계가 많아 생난이 우려가 있다. 식신 생재 하니까 재라는 것은 재물도 되고 또 남자에게는 여자도 되죠. 식신 생재의 구조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재물은 안 생겨요. 이게 재물을 생기게 하려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식신생재가 되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좋아. 뭐 술집 같은 데 가도 그 여자들이 잘 따른다 이 말이죠. 여명에서 식신은 자녀인 바 양이면 아들 음이면 딸로 오라. 이게 식신 여자들은 이 관살운이 올 때 결혼도 하지만은 관살운보다도 식상운이 올 때 결혼을 잘해요. 식상운이 온다는 건 자손을 두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식상운이 올 때는 또 이 자손을 두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금방 자손이 또 생겨. 신혼여행 가서 임신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식상년에 결혼하게 되면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 여명이 신약이면 모체가 약하고 태아는 왕하게 되는데 이를 시광신세 또는 모세자왕이라고 하며 즉 식신이 왕하고 일주는 약하다. 시광신세고 모세자왕이라는 것은 어머니는 최약하고 자손은 왕성하다. 그걸 식상왕성하고 일주는 약하다. 이 소리죠. 하며 낙태하거나 아기가 커서 출산에 신음이 심하다. 또 이것이 이 식상이 토에 속할 때에는 벽일주죠. 그럴 때에는 이 자궁의 임신, 나팔관 임신 같은 것을 염려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식상이 왕하여 신약한 여명에 운이 식상으로 걸면 남편도 자녀도 다 잃게 된다. 식상이 왕하니까 관을 치죠. 더구나 또 식상이 왕하면은 너무 식상이 왕해서 자손이 이 낙태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도 잃고 남편도 잃고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식상이 왕하면은요. 그 식상이 왕한 여자들은 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올 때 남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식상이 왕한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남편이 도망가고요. 남편을 잃게 되고 이러는 거죠. 식상이 왕올 때는 그 식상을 막아주는 인수가 있어야 되겠죠. 인수가 있으면 괜찮죠. 인수가 식상을 막아주니까 적당히 막아주면 좋은 사주가 되죠. 여명의 식상이 식신이나 상관이 봉영하면 형을 만나면 낙태수술이나 그다음에 유종병, 겉에 병이 생기게 된다. 병정일려 식상이 왕하고 형을 만나면 나팔관 임신으로 수술하게 된다. 병정일주는 토가 그게 식신상관이에요. 그렇죠? 화생토니까 그렇죠? 식신 이 토라는 것은
진술충미는 하나의 창고요. 그 창고가 그 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그릇이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그 자궁 뇌 임신이 되는 것을 나팔관 임신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그걸 형을 만난다면은 식신상관이 형을 만났다 그러면 자손을 수술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손을 수술하지 않더라도 형을 만났을 때에는 그 자궁을 수술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명에서 관과 식상이 일조 합의되면 부정포태한다. 관은 남자고 식상은 자녀죠. 근데 일조 합의되면은 남편과 자녀가 나의 몸에 합해 들어왔다. 그래서 부정포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지지로 들어오니까, 천간에 들어오는 게 지지로 들어오니까, 지지는 암의 세계란 말이죠. 천간은 명의 세계고, 그게 몰래 스며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두운 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부정포태로 하는 거예요. 식상은 나의 길을 표출하는 것으로 신앙하면 자기의사를 잘 표현하니 교육자, 사회사학가, 종교가로 봉사정신이 남다르다. 이렇게 신앙할 때 식상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신앙할 때 식상이 있으면 그렇지 못하죠. 빌빌거리니까 뭐 사회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관. 이 상관이나 식신이나 다 나의 기운을 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식신이라는 것은 옷밥의 신이다. 상관이라는 관을 치는 놈이다.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십성이지만은 이 명칭에서 아주 하나는 좋은 명칭을 갖고 하나는 나쁜 명칭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자평 진전에서 이게 그 사길신, 사융신의 이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사길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재, 관, 인, 식. 재하고 관하고 또 인수하고 식신하고 이렇게를 사길신이라고 그러고 사길신. 또 이렇게 비견, 비겁, 양인, 현인, 칠살 이런 것은 사형신이라고 그래요. 자평진전에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안 보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을 사형신, 사길신을 꼭 구별하지는 않아요. 그 옛날에 자평진전에서 이거를 구분했다는 말이에요. 적천소에 와서는 이제 이거를 부정하죠. 뭐 이게 정인이 됐든 현인이 있든 좋은 역할을 하면은 인수가 되는 거고 나쁜 역할을 하게 되면 정인도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사길신, 사형신이 있었다. 이렇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재관인식은 좋은 역할을 해요. 사주에서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걸 꼭 구분해서 꼭 이게 제가 좋은 역할만 하고 나쁜 역할을 안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좋은 역할하고 이것들은 좋은 역할을 안 넣는 것이 확실해요. 지금은 이런 걸 구분해서 쓰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상관이라는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으로 극관함을 말한다. 여자 사주에 이 상관이 많은 여자들은 남편을 극하니까 이걸 과부의 지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관이란 관리권을 행사하는 관청인데 이 관을 극하니 편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관 유년에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관제구설이 따른다. 남자의 경우에 이렇죠. 관을 쳤으니까 불안하죠. 또 이 관제구설이 그 남자를 관을 무시하는 해가 됐으니까 뭔가를 잘못하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아프게 되는 건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 과속방지라든지 이런 그 카메라 같은 거를 모르고 지나서 걸리는 날이 상관 날에 이게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면 말이죠. 그게 상관 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상관이라는 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많은 여자들은 관청에 들어갈 때도 아주 여관한테 문을 활탕 열고 들어가고 말이요. 그래요. 관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 관청에 이렇게 앉았으면은 여자들이 말이죠. 거침없이 들어오려는 거 상관이 많은데 왜 보나마나. 상관은 호성지심이 있어. 호성지심이라는 것은 남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다른 사람을 깔본다. 식신이 표면에는 상관은 이면으로 사행적 또는 권력에 의한 사업에 인연이 있는데 상관은 편재를 생하니 더욱 그러하다.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 상관하고 식신하고는 어떠냐 그러면 상관이나 식신은 다 같이 자기의 의사를 표출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품을 만든다든지 뭐 연구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식신은 연구를 하는 것에 그치지만은 상관은 연구를 해서 만들면 그걸 들고 나가서 팔아요. 식신보다 훨씬 더 앞선 행동을 하는 것이 상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관이 관을 만나면 100가지 화가 나타난다. 상관, 견관은 우야백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에 상관이 있는데 관이 나타난다든지 관이 있는데 상관운이 온다든지, 특히 이제 이 상관운이 오면 남자의 경우는 직장에 가기가 싫어. 이까지 뭐 돈 월급이라고 쥐꼬리 많은 거 이거 타서 뭐하나 하고 직장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또 여자는 어떠냐면 남편이 그렇게 미워. 괜히 뭐 하는 얘기하는 것마저 전부 귀에 거치려고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관운에 이렇게 신경 쓰면은 내가 미리 죽겠으니까 이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자들 중에는. 그러면 운이 상관이기 때문에 금년만 참아라. 내년에는 괜찮을 거다.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1년을 참느냐고 말이요. 그래도 어떻게 참다 보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상관운이 올 때는 남편이 괜히 미워지니까 이게 남편이 괜히 미운 생각이 들거든. 내가 지금 상관운에 와 있나를 보면은 그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식상은 식신이나 상관은 나의 길을 누설시킴으로써 빼가는 거죠. 신강에는 설정령이라 하여 좋으나 신강일 때는 나의 길을 빼면은 그것이 아주 그 좋은 기운이 되기 때문에 논문을 쓴다든가 뭐 글을 쓴다든가 그러면 아주 그 글이 아주 훌륭한 글이 되는 거죠. 신약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신약은 인색하고 허세를 잘 부린다. 이게 신약하냐 신강하냐를 완전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남명의 관성은 자녀인데 상관이 자녀를 극하면 자손이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남명에서 상관운이 오면은 그럼 직장이라든가 자손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손이든지 직장이든지 뭐 한 가지는 견뎌야 돼요. 또 이 심을 때는 둘 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여명의 상관이 왕이면 관성의 남편을 극하니 상부하게 되나 관성이 없으면 무방하다. 그래서 이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오히려 나서요. 이 상관이 공격할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사주에 관살이 없는데 이게 식상운이 왔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즉 상관 견관이어야 되는데 상관 견관이어야 되는데 상관이 관을 못 봤으니까 견관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상관이 관을 보면은 무야백단이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주에 관이 있다든가 또는 상관이 관이 섞여 있다든가 상관하고 관하고 섞여 있는 사주가 됐다면 이 사람은 맨날 속속 다 해다 보내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상관만 있는데 운에서 관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관만 있는데 상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화가 백단으로 일어난다. 여기서 다만 이 금수 상관은 요견관이라고 이 상관은 아니에요. 금수 상관만은 결국은 경일주인데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금수 상관이에요. 금수 상관이면은 오히려 관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관이 뭐냐면 화죠? 추운 때니까 화가 조우상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금수상관만은 요견관이고 나머지는 상관견관 우야백단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남명에서도 상관 식신 운이 오면은 자손 때문에 속속을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자손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식신상관운에 와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관이 왕하고 관이 약한 여명에 아들을 낳으면 부부 별거한다. 결국 상관이 왕하고 관이 약하다 그러면 남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 상관을 또 하나 생긴 거죠. 다른 식신이고요. 그렇죠? 자, 을이라는 여자가 이 목생화 그러면 여기 병화가 이 병화가 상관이에요. 그죠? 또 병화는 식신이고요. 그렇죠? 이 상관이면은 요게 이제 이것은 음이고 이건 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아들이란 말이죠. 이 상관이에요. 아들이요. 아들을 낳으면은 이게 금이 관살이죠? 화급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별거하게 된다. 이렇게 남편이 결국은 아들의 식신상관 때문에 극을 당하는 형상이 되는 거죠. 여명의 관성이 불균하고 시상의 상관이 있으면 사환의 명조이다. 심부름꾼이다. 그러죠. 여명의 관성이 불균하다는 것은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고 이런 것을 불균하다는 거죠. 또는 상관이 아주 힘이 약하거나. 그런데 시상에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시상에 상관이 있으면은 이 관을 극하는 시에서 극하는 상관이 이 사람의 앞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사환의 명조다 그러는 거예요. 상관은 정관을 극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상관을 편관을 극하는 게 정관을 더 극해요. 정관은 신금이고 편관은 경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간목의 상관은 정화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정관을 더 잘 극하죠. 음대 음이니까
사정없이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양대읍이기 때문에 이건 극이 극렬하지는 않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정과 경은 합을 이루기도 하자는 거죠. 상관은 흉성이나 종합격이 되거나 상관용인, 상관용겁격을 이루면 괜찮다. 요 격은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